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CK리제온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생명공학과의 최강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원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는 일반적으로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가 있고요. 그동안 과거에는 제도와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교수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수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창업은 주로 아이디어가 중심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원 창업, 특히 교수의 창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또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그런 형태로 창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이 용기와 신념은 어떤 창업이나 다 요구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원 창업은 무엇보다도 사업의 수월성과 성공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수행해온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러한 지식 혹은 그동안 얻어온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과거의 논문이나 특허, 특히 경력, 평판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론 인력과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또 기관 지원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템,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특히 우리가 특허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특허 문제는 교원 창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아이템과 연구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초기에는 학생들과 연계돼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논문이나 실제적으로 발표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게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면 특허화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적합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특허를 출원하고 또 학생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이런 면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적재산권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 아이템 면에서 원천성, 다시 말해서 독창성,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교원 창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창점 분야는 누가 쉽게 아이템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모방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의 아이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성도 사실 이 비즈니스나 이 창업 후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미래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패션을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션하면 옷이나 구두 이런 것들을 패션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미래 산업에서도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메타버스, 바이오 혁신신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패션이 됐을 때는 이미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션에 빨리 적응해서 그에 따른 어떤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인력 양성이라든지 혹은 구성원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교수님들의 창업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교원 창업에 대한 연세대학 교육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 교원 창업은 벤처기업 육성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실제 처음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우리 학교의 교원으로서 우리가 교원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창업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창업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창업과 관련되는 규정이 좀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주로 교원들이 창업하는데 좀 용이하게 하거나 또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창업 조건 완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의 승인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 교원이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님께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학과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소속 학과에서 실제 이 창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특별하게 학생 교육과 문제될 것이 없으면 대학과 혹은 대학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심사를 한 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연구처에서는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분과 또 변리사와 같은 분들 몇 분을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심의를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CD 형태의 평가를 된 후에 그 자료를 덧붙여서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연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보직자들 그리고 임명직 서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올라온 그런 자료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게 창업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올리게 되면 총장 재가를 승인한 후 개업 체결을 해서 겸직이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창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창업 절차,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혹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 개인 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교원들도 일부 자기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는 엔젤이나 지인이나 혹은 종종 가끔 마이크로 VC라 그래서 소규모로 투자하는 분들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초기 시드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회사의 구성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시리즈 A라는 기관 투자를 받을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그래서 실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용이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민간주도형 기업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팁스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기술 보증 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 경우에 어떤 비전이 보인다 싶으면 실제적으로 시리즈 A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때 이제 시리즈 A를 신청하고 했을 때 VC들이 이제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평가를 통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시리즈 A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분에 지금 아이템이 정말 비전이 있고 미래 사업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시리즈 B를 유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VC들은 실제 이 사업이 성공성이 높은가를 확실히 평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 B를 유치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외부 활동과 제품 생산 이런 것과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리즈 C는 종종 있기도 하고 막바로 상장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제품의 활성화 판매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확실한 사업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 상장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장이 교원 창업의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회사가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교수님들에게 기관사 유치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유치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관들도 처음부터 교수님을 알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투자사 분들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보고 찾아올 수도 있고 특허를 보고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일반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언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뉴스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이런 찾아오게 되면 VC들이 찾아오게 되면 일단은 상의를 하고 VC가 이 부분이 아이템이 적합하고 자기네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관에 가서 IR을 하게 됩니다. 이 IR의 경우 사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실제 몇몇 회사에서 연계된 형태로 IR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IR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다음에는 실제 투자 조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 협상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 협상이 이루어져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투자 심사가 진행되고 또 이 이후에는 재무실사, 회사에 대한 재무실사라든지 시스템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 당시 CEO, 대표이사의 재무 상태 여러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VC들은 이 회사가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투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 투자 조건 등을 조정한 후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투자 최종 의사 결정한 후에 계약서 날인이 이루어지고 투자금이 납입되는 형태로 기관사 투자를 유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반적인 투자와 회사 창업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저희 회사도 아직 스타트업이긴 하지만은 창업의 선배로서 교원 창업 제가 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이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로서 의생명화학 분야에 처음에 연구를 시작을 쭉 해왔는데요. 과거에 국가지정연구실이든지 바이오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하는데 일반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보다 어떤 응용과 연계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9년 동안 제가 10년간 이끌어온 단백질 기능제어 이행연구센터라는 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였습니다. 이 선도연구센터인데 특히 ERC는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대학에서의 리서치 내용이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ERC 단백질 기능제어 이행연구센터가 대학과 기업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그러한 모티브가 이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회사는 2016년에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당시 저와 함께 박사학위를 받았던 지인이 찾아와서 한 5억 정도의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재를 1억을 출연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다가 실제 이 비용을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실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낸 논문을 보고 VC가 찾아와서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팁스라는 과제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후에 실제 이 팁스 과제가 선정이 되면서 실제 마이크로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직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었고요. 또 이후 국가의 중요한 개발 관련되는 과제를 회사와 학교에서 유치를 해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전임상을 저희가 2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리즈 B를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제 시리즈 B를 2021년도 초에 유치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임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IND를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CK 리존이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이게 벤처 기업이고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부에서 저희의 개발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CMO나 CRO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물론 투자 기관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투자 배경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저희가 국가 과제에서 어떤 저희가 수상을 하거나 또 저희 개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보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희가 투자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몇몇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제품화된 것들도 저희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투자 유치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교수가 순수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내고 그 분야의 학생들을 양성하고 그대로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원 창업이라는 이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과학적인 내용이 일반인에게도 접목이 되고 실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됨으로써 투자하기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유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자 이걸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도마뱀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도마뱀이 이렇게 꼬리가 있다가 잘리게 되면 꼬리가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가 좀 아물게 되죠. 또 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간 이식도 아시다시피 간을 잘라도 실제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몸의 병 중에는 실제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에이징을 들 수가 있죠. 나이 들면 이렇게 주름이 지고 모든 면에서 좀 노화가 일어나는데요. 재생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물론 화장품이나 모든 면을 노력을 해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 탈모도 대머리까지 가면 재생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간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간이 어떤 지방간을 넘어선 상황이 되게 되면 간경화가 일어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희 간심사는 이와 같은 어떤 일반적으로 돌아오기 힘든 난치성, 불치성 이러한 것들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연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생의학, 다시 말해서 조직을 재생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줄기세포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줄기세포라는 말이 익숙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제가 드는데요. 사실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이나 그 분리하는 데 힘들고 유지하기 힘들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이 잘 안 돼 있고 또 고비용이고 퀄리티 컨트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줄기세포나 세포치료제가 아닌 일반적으로 재생과 관련되는 그 신호전달 체계라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재생과 관련되는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해서 실제 세포 치료제가 아닌 일반 저분자 화합물이나 펩타이드를 이용을 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그러한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질환들은 주로 실제적으로 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대머리에 가까운 그러한 탈모라든지 그리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혹은 골다공증도 새로 뼈를 만드는 그런 약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거나 또 아까 우리가 식생활이나 이게 자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비만,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지방 간염을 넘어서서 사실 간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단계의 것들을 치료하고자 한번 노력을 하고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원 창업을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반 창업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 교원 창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어느 날 우연하게 아이디어를 시작하기보다는 자기가 수행해오고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분야에서 또 아이디어가 접목되고 이게 경제성이 큰 확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실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이 교원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물론 용기, 신념, 그리고 많은 경우 어려움이 따르는 게 전문 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성공에 이르는 그러한 교원 창업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최종적으로 혹시 다시 교원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혹은 또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도 실제 이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 말씀드린 것이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